문화 수업,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놀이 수업, 정답도 없고 경쟁도 없는 신나는 수업.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저는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입니다. 저는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입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뻥지기 양양입니다. 저는 기술과 편집을 맡고 있는 숨은 그림자 최PD입니다. 저희 신나는 문학놀이 온에어는요, 놀이와 문학이 결합된 새로운 문학놀이 수업을 라디오 팟캐스트로 만들어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책으로 마음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 코너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놀이 레시피, 알아두면 유용한 마을의 문화 예술 정보들을 전해주는 동네 북통신 등 다양한 코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톡톡 심심 양양이 만들어가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입니다.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요? 제목을 들어보니까 혹시 그 가족과 떠나는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 좀 무시무시한데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불곰에게 잡혀갔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그 똘똘 뭉쳐가지고 슬기롭게 거기서 딱 탈출을 하는 그런 이야기. 이거 여기 밋밋한가요? 책 표지도 보니까 너무 어둠침침하고 무시무시한데 음. 불곰에게 아빠가 잡혀갔다니까 그림책 이거 읽기 전에 벌써 겁부터 납니다. 후달달. 반전으로 혹시 뭐 구워 먹는 바베큐에 먹는 거 아니에요? 불곰 바베큐. 네. 우리 마음 약한 심심쌤은 너무 먹지 마시고요. 그럼 과연 그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러물 같아요, 호러물.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글 허은미, 그림 김진화. 우리 엄마는 별명이 불곰이다. 화가 나면 얼굴이 불곰처럼 빨개진다. 목소리는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아침마다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한다. 오늘도 우리는 불곰에게 쫓겨 후다닥 밥을 먹고 후다닥 옷을 입고 후다닥 집을 나왔다. 학교에서 동시짓기를 했다. 우리 가족. 아빠는 좋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해줘서 좋다. 동생은 좋다. 가끔 맛있는 걸 나눠줘서 좋다. 순덕이는 좋다. 까끌까끌한 혀로 나를 핥아줘서 좋다. 그런데 엄마는 왜 좋은지 모르겠다. 준이는 자기 엄마가 머리가 길어서 좋단다. 유경이는 자기 엄마가 집에 있어서 좋단다. 지수는 자기 엄마가 고슴도치를 기르게 해줘서 좋단다. 하지만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동생에게 물었다. 너 엄마가 왜 좋아? 푹신해서 좋아. 안기면 기분이 좋아져.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빠에게 물었다. 아빤 엄마가 왜 좋아요? 튼튼해서 좋아. 언제든 아빠를 업고 뛸 수 있으니까. 진짜요? 그래서 엄마랑 결혼한 거예요? 예전에 아빠가 말이야, 배낭여행을 하다가 숲에서 길을 잃었거든? 날은 어둡고 배는 고픈데 아무리 둘러봐도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거야. 한참을 헤매다가 정신이 가물가물해질 무렵이었어. 난데없이 불곰 한 마리가 뛰어와서 아빠를 답싹 안고 달리지 뭐야. 그래서요? 불곰 덕에 목숨도 구하고 고마운 마음에 결혼까지. 에이, 거짓말. 사람이 어떻게 불곰이랑 결혼을 해요? 진짜라니까. 설마 그 불곰이 엄마는 아니죠? 어떻게 알았지? 이거 비밀인데 내 엄만 사람이 아니라 불곰이야. 진짜 불곰. 말도 안 돼. 엄마가 아침마다 으르렁대는 소리 들었지? 그게 어디 사람 소리냐?
예를 들면 가죽을 벗고 사람이 되었다가 밤이 되면 다시 불곰이 되어서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사슴처럼 여릿여릿한 아빠가 무시무시한 불곰한테 잡혀가는 모습이 자꾸자꾸 떠올랐다. 외할머니 댁에 갔다. 할머니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할머니가 깎아준 사과를 먹고 할머니가 꺼내준 사진첩을 봤다. 이 아기 누구예요? 누군 누구야? 네 엄마지. 진짜요? 엄마도 이렇게 조그만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것도 네 엄마지. 우와, 엄마도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어요? 네 엄마 지금은 저래도 젊었을 땐 얼마나 고왔는지 몰라. 웃기도 잘 웃고 새끼들 데리고 먹고 산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나는 오랫동안 엄마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엄마가 하루 종일 탁자 앞에 서 있다. 엄마 다리가 퉁퉁 붓고 점점 뚱뚱해진다. 엄마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말한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지고 점점 거칠어진다. 엄마가 한밤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는다. 엄마 얼굴이 커지면서 점점 빵빵해진다. 갑자기 불곰으로 변한 엄마가 소리친다. 어서 일어나지 못해? 나는 불곰에게 쫓겨 후다닥 밥을 먹고 후다닥 옷을 입고 후다닥 학교로 갔다. 학교에서 동시를 다시 썼다. 우리 가족. 아빠는 좋다. 까치처럼 구렁이처럼 은혜를 갚아서 좋다. 동생은 좋다. 가끔 맛있는 걸 나눠줘서 좋다. 순덕이도 좋다. 까끌까끌한 혀로 나를 핥아줘서 좋다. 엄마는 좋다. 아빠를 구해주고 나를 낳아줘서 좋다. 참 좋다. 와, 이야기 속에 이런 반전이 있다니. 책 제목만 듣고 제가 너무 오바했죠. 네, 그러네요. 그 동화 첫 장에 우리 엄마는 별명이 불곰이다 라는 얘기가 듣는 순간 그쵸? 예, 완전 웃음이 나 버렸어요. 근데 저는 또 두 번째 동시짓기에서 아빠가 좋은 이유 있죠. 네. 까치처럼 구렁이처럼 은혜를 갚아서 좋다. 애가 이런 얘기하기 참 쉽진 않은데 네. 재밌었어요, 이것도. 네. 맞아요. 그 제목 속에 불곰이 바로 엄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커다란 반전인데 엄마도 한때는 그 사진첩 속의 소녀처럼 한껏 멋부리면서 그 싱그럽고 예쁜 그런 시절이 있었으련만 그 불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가 왠지 남 얘기 같지 않고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전 진짜 제 얘기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애 아침마다 세탄하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정말 이렇거든요. 그쵸. 정말 소리 지르고 일어나 시작해 처음에 일어나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음. 일어나 이제 이렇게 되고 안 할 수가 없죠. 빨리 준비해 막 이거 안 나가 막 이렇게 되니까 맞아. 전쟁일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아침이. 정말 네. 너무 반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겠구나. 정말 네. 불곰이라고 부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들 네. 찔리는 부분이 있겠죠. 네, 네. 그럼요. 그래도 그 불곰 같은 엄마가 왜 좋은지 모른다던 우리 주인공이 그 다시 쓴 동시에서 왜 엄마가 좋다고 참 좋다고 말해줘서 저는 한편으로 좀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네. 동화 듣는 내내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네네. 그 왠지 저도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나? 아무튼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수업하고 있는 도서관 친구들에게, 엄마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한번, 그 녹음 들어보실게요. 기대된다. 우리 엄마는 사자다. 왜냐하면 일어날 때 머리카락이 폭죽처럼 막 펑 터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는 곰돌이이다. 왜냐하면 안아달라 그럴 때 매일매일 안아주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는 로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척척 잘해서. 우리 엄마는
사자다. 왜냐하면 일어날 때 머리가 사자처럼 이상하게 불살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 들어보니까 우리 애도 아주 어렸을 때 저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은 가물가물한데 근데 이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근데 커가면서 미운 7살도 있고 예전에는. 그리고 또 점점 크면서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공부와 연관된. 그러니까 잔소리가 엄청 많아진답니다. 네. 그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 친근한 인형이나 뭐 동물, 뭐 로봇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자 머리 이야기를 2명이나 했어요. 그래서 듣는 순간 좀 찔리기도 하고 애들이 엄마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아침 일찍부터 목욕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세수하고 화장하고 애들을 학교로 보내야 됐었구나.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요. 머리를 하고 가거나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때, 뭐 새 옷을 사거나 할 때, 다른 뭐 남편은 정말 뭐 머리를 뭐를 볶았다 잘랐다 해도 전혀 모르는데 아들이 말해요. 엄마 머리 했어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아이들 앞에서도 좀 이렇게, 너무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여기서 들어요. 또 아들에 대한 깨알 자랑? 네, 전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은근 걱정도 되고, 저도 좀 찔리는 게 많았는데, 우리 딸은 아마 엄마 하면, 목소리가 기차 하통이라고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크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큰 게 아니라 톤이 높은 거예요. 뭐 이 정도 된다나? 아무튼 저도 오늘은 좀 좋은 엄마이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대. 하는 그 음계가 소울이래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네. 소울 이거 맞추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위로가 됩니다. 좋은 달란트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듣기도 되게 좋아요. 네,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또 그쪽으로 밀고 나가고. 딸을 설득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G.O.D의 어머님께. 일산 FM은 일산 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산에 놀자, 문학놀이 on air. 청춘 만세는 일산 FM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놀이하며 마음이 튼튼해지는 문학놀이를 알아보는 심심이의 문학놀이 레시피.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 또는 친구들이 모여 살짝 그림 한 장만 그렸었는데 서로 비밀까지 안 듯 서로 간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알달비 문학놀이예요. 알달비가 뭐예요? 알달비? 이름이 예쁜데요? 알록달록 비밀? 알록달록 비밀? 그럴 수도 뭐였어요? 있는데 제가 지은 이 알달비는 알쏭달쏭 비유하며 그리기 문학놀이에요. 줄임말이구나. 줄임말이에요. 알달비. 요즘 다 줄이잖아요. 너목보 뭐 이렇게. 나는 뭐 네. 소낙비, 가랑비, 무슨 비 종류.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도 또 간단해요. 오래 생각하지 않고 종이 한 장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물 또는 동물, 식물 등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오늘은 곧 있으면 또 가정의 달 5월이니까 또 오늘 책도 어머니에 관한 책도 읽었으니까 그 소중한 엄마를 사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왜 그렇게 그렸는지 각자 간단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종이 한 장씩 가져가시고요. 자, 여기 있어요. 네. 펜도 가져가시고 색연필, 뭐 사인펜 이용하셔도 되고 선생님들의 어머니들을 사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시간은 역시 한 1분 정도면 되겠지요? 네. 내용은 간단한데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뭘 그릴까 고민이야. 잠깐 생각해 보시고 또 네. 잠깐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들 그 그리실 동안 제가 오늘 세 사람의 어머니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제가 대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그 대학생 청년 한 명과 문학놀이 강사 선생님 두 분에게 이 문학놀이 알달비 레시피를 해보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네, 저는 어머니를 비행기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냥 비행기는 아니고요. 그 활주로를 타고 이륙 준비를 하는 비행기를 썼는데요. 그냥 저희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 뭐 되게 꿈을 꾸는 걸 좋아하시고 자유로운 영혼이신데 꿈을 꾸다 보면 항상 그 꿈과 닮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향해 항상 날아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부푼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는 어머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민들레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는 어려운 시골 맏며느리로 살면서 집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셨는데요. 민들레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민들레가 씨를 나눠주고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한없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엄마는 민들레처럼 여리지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엄마는 천일옹이다. 천일을 넘어 에너지가 변치 않는다. 쉬지 않고 움직인다. 칠남매의 시부모님의 살림이 몇 군데씩 나뉘어 있어도 끊임없이 움직여서 이제 움직임이 둔해지고 끊어지는 아흔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도 보행기를 끌며 싱싱한 새벽장을 보러 가고 꾸벅거리며 아들네 딸네 줄 마늘을 까고 큰 냄비를 작은 냄비에 옮기고 닦고 치우고 다리를 끌며 자식들 챙겨줄 짐을 싸고 계신다. 진짜 근데 되게 표현력들이 되게 그쵸. 풍부하시다. 진짜. 저도 뭐 엄마가 생각나죠. 돌아가셨지만 많이 생각나네요. 미리 들었으면 나도 그런 거 했을걸. 꽃 같은 거, 예쁜 거. 저는 그 세 분을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지만요. 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을 지금 당장 만나도 네. 왠지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치 그 어머니를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쁜 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눈에 아른거린 것 그 같아요.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너의 어머니, 남의 어머니 불문하고 다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머니들이 등장할 텐데 이제 자 우리 선생님들의 어머니들도 이제 다 되셨죠? 네, 네. 자 이제 어느 선생님 양양 선생님 먼저 저요? 네, 어머니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놋그릇이라고 했어요. 아, 네. 놋그릇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좀 투박하고 뭐 심플하고 예쁘지는 않지만 있는 자리에서 늘 묵묵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그 놋그릇이 음식을 담으면 따뜻한 거는 좀 오래가게 해주고 찬 거는 더 차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떠올렸고요.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이 계신 분들이 참 부럽기도 한데, 일단 엄마를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국민학교죠, 그때는. 네. 그 흰 머리에 쪽지구? 한복 입은 모습. 그게 그 당시에 그때까지 이게 머리를 안 자르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거기서 풍기는 이미지가 벌써 조금 뭐라 그러나, 완고함도 있었고 왜 주위에 왜 그 너무 가엾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가엾은 사람들을 그냥 못 넘기셨어요. 우리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마음속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저희는 참 불편했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런 면이 좀
살갑진 않았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분. 쌤이 맞아요. 다 선생님 어머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얼굴과 이렇게 막 그랬어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톡톡 선생님은요? 아, 저는 한참 생각했는데 저는 일단 팽이라고 했어요. 그 쉬지 않고 돌아가는 팽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는 그 어렸을 적부터 그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한창 유행했던 매듭, 뭐 스킬자수, 뭐 조각보 이불, 뭐 아무튼 뭐 빵 만드는 물론 기구 이런 것도 사셔가지고 빵도 계속 만들어주고 아무튼 뭔가 저희를 위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 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바쁘세요. 뭐 무슨 노인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수영장 모임도 나가시고 뭐 아무튼 어디를 가서도 뭐 시간이 아깝다고 막 일찍 일어나셔서 뭔가를 아무튼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바쁘셔가지고 같은 동네 사는데도 엄마를 만나려면 제가 전화로 예약을 해야 돼요.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달력에 보면 이렇게 스케줄표가 딱 있어서 엄마 언제 시간 되냐고 제가 이렇게 막 물어볼 때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노년에 엄마가 이렇게 심심해하시고 외로워하지 않으시고 늘 바쁘고 즐겁게 젊은 사람보다 더 에너지 있게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뭐 그냥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좋아 진짜, 보일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네. 돌아가는 팽이. 네. 너무, 그렇습니다. 예. 원미선 선생님도 나중에 팽이 네. 투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럼 방송 나온 김에 한마디 해야지. 엄마 사랑해. 꼭 어머님이 들으셔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채피디 쌤은 어떠세요? 정말 저는 이게 되게 고민됐었어요. 엄마를 이렇게 떠올리려고 이걸 보면서 계속 떠올리는데 엄마 어렸을 때 우리 엄마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엄마가 되게 바쁘셨거든요. 계속 워킹맘이셔서 사실 이제 저희를 이렇게 많이 돌봐주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 엄마도 좀 바쁘셔서 이제 계속 이제 바깥 일을 많이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뭐 도시락을 싸주고 약간 살갑게 했던 건 오히려 아빠가 뭐 이렇게 정말 도시락 반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은 나는데 엄마가 특별하게 저에게 뭐를 해줬대 이런 생각이 안 나서 아까 고민이 들다가 근데 그런 모습들을 가만 생각하다가 저는 지금 손 거울을 그렸어요. 손거울? 네. 거기에 비친 모습이 딱 저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그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도 실은 너무 막 바쁘다고 아이들한테 많이 챙겨주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 거울 안에 내가 비쳐 있는 그 모습이 엄마의 모습인 것 같아서 조금 그래도 우리 최 PD님은 제가 알기로는 틈틈이 짬짬이 아이들이랑 여행도 자주 가시고 또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엄마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근데 그 기억을 제가 못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서 정말 엄마의 모습이 거울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엄마만 바빴던 게 아니라 딸도 너무 바빴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못 봤을까요? 직장맘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한켠에 항상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힘든 부분들이죠. 실은 그냥 근데 그게 뇌재 같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을 미안하다고 사실은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제 뭐 화를 내거나 막 빨리 하라고 서두르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서 네. 반성. 양보다 질이라고 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보다 선생님이 그 시간을 나는 대로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표현해 주시고 그러면 그 진심이 아이들한테 다 전달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제가 채피디 쌤 아이들을 가끔씩 보는데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엄마 1, 2, 3가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커다란 이 네모를 그렸잖아요. 그리고 점이 점점점점 있잖아요. 네모. 이게 뭐냐 하면 상자가 아니었어요? 난 두부인 줄 알았네. 뭐 두부도 괜찮은데 저는 그 스펀지라고 그렸어요. 네. 저희 엄마는 좀 심하게 좀 통통하셔요. 그 아가씨 때는 굉장히 날씬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랑 오빠랑 낳고 이렇게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까 또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시고
큰 집안의 살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근데 특히 우리 엄마의 그 배는 너무너무 물랑물랑하고 그 속살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다 커서도 엄마 배를 막 이렇게 파고들면서 엄마 한 번만 이렇게 10분만 안 이렇게 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제일 생각나는 거는 엄마의 그 물랑물랑한 배인데 제가 지금 조금 눈물이 나는 이유는 엄마가 지금 막 무릎이 많이 아파서 왜냐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무릎이 좀 더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이 스펀지도 옛날에는 아주 쫀쫀한 라텍스 스펀지였었을 텐데 지금은 왜 스펀지도 오래 놔두면 부식해서 이렇게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굉장히 예뻤던 그 엄마의 모습 그리고 토실토실했던 그 엄마의 그 빅 스펀지가 요즘은 좀 많이 푸석푸석해진 게 아닌가 걱정도 많이 되고 당장 엄마한테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해서 또 엄마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중에 저희 엄마를 보시면 스펀지가 맞다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보고 있으면 이렇게 그 뚱뚱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몰랑몰랑한 그 느낌들이 막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문학놀이 레시피를 해보니까 그 많은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네. 오늘처럼 그런 대상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그려보고 간단하게 사물로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난 어때 얘기하기보다는 한 장의 그림으로 쑥 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점을 한꺼번에 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돼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어느 날 모여서 나를 그려봐서 이렇게 나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네. 엄마 아빠나 동생이나 친구들을 당신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봄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네. 나의 모습을 아까 거울이라고 그러셨는데 거울로 비춰볼 수도 있고 좋은 문학놀이 레시피인 것 같아요. 저도 당장 주말에 가족과 함께 모여서 알날비 알날비. 문학놀이 레시피 한번 해봐야 알날비.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어머님들을 많이 그려봤는데 제가 노래 하나 소개해 볼게요. 더 필름의 예뻐라는 노래인데요. 얼마나 엄마들이 예쁜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들어볼게요.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뻥지기 양양이 진행하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일산 FM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알기 아까운 알아두면 쓸만한 지역 문화 예술 정보들을 전해주는 동네 북통신 양양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소식인지 엄청 궁금하시죠? 네. 뭐 5월달이라 네. 뭐 행사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많아요, 같은데요. 많아요. 네. 빨리 알려주세요. 아이들을 가게. 위한 거, 뭐 엄마를 위한 거. 고르느라고 힘들었어요. 네. 취재하시느라고 네.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5월이잖아요. 5월은 네. 벌써 얘기만 들어도 저도 막 바쁜 것 같고 막 이런데 어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진짜 전 벚꽃도 제대로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정말 행사들이 다양하게 많았어요. 특히 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은데 아마 어머님들이 뭐 알고 있는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북적북적 책 놀이터. 북적북적. 제 이름 되게 재밌죠? 재밌다. 북적북적. 뭐가 이렇게 막 북적북적 되는데 북이 BOOK 책이에요. 아, 책. 책. 예. 북적. 네, 와. 북적북적. 제목을 네이밍 너무 너무 재밌게 좋다. 잘 잘 들었어요. 지었다. 네. 그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족 소통이고요. 그 책과 놀이가 어우러진 재미있는 놀이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원래 3월부터 매달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5월은 시즌 3번째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4시 20분에서 5시 50분까지 대화 도서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1, 2학년이에요. 네, 이것도 모두 그 고양시 도서관 센터에 접수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다음 네. 이게 처음부터 안 하고 이것만 이렇게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그 시즌별로 나뉘어 있어서 시간 되는 대로 들으시면 된대요. 재밌겠다. 네. 맞아요. 되는 게 책하고 저희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책으로는. 놀이가 또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소식은 대화 도서관에서 하는 도심 속 농부학교. 뭘 것 같아요? 뭐 텃밭에서 텃밭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예. 주말 농장 뭐 네, 이런 거? 딱 그 사회를 하는데 두 번 나눠서 해요. 근데 이제 먼저 한 건 끝났고 이제 가을에 하는 건데 고구마 심기예요. 그러니까 딱 2번만 하면 돼요. 심는 거, 가을에 거두는 거. 그래요? 네. 그래서 가족하고 함께 텃밭을 하는데 이제 그 우리 가족 이름판도 새겨서 이렇게 세워보고 누구네 농장 네, 이렇게 그렇게 가족끼리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예. 고구만 다 캐인 건 나중에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하면 아마 기쁨이 진짜 몇 배가 될 것 같고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 비용은 없대요. 우와. 무료로 네. 고구마도 그냥 가져가는데 좋다. 네. 무료 또 좋아하는. 근데 초등생이 없어서 어디다 데리고 올 수도 안타깝네요. 그러네. 제가 하나 빌려드릴까요? 예, 다음 소식은 백석 도서관에서 하는 춤추는 책입니다. 와. 책이 춤을 춘대요. 네. 그 활동 주제가 리듬 차차차예요. 이런 거 보면 뭐냐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흥미로운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요. 5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5시부터 6시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초등학교 2, 3학년 대상입니다. 그래서 27일부터 도서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네. 춤추게 책을 춤추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예, 책을 그만큼 읽으면서 흥미롭게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춤을 춘다는 건지. 네, 그 요 소식은 제가 그 재능 나눔 프로그램의 일종이에요. 그 일명 책온. 책온. 온이 뭐 따뜻한 것도 되고 온 에어 뭐 온 오프 할 때 온도 되고. 할 때 온. 네, 예, 예. 그런 건데 그 지역의 어르신들 말하자면 뭐 요양원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시간 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면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 재능을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톡톡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요. 네. 이거 딱 저는 얘기하는데 톡톡쌤 다 생각나서 양양쌤까지. 네, 매주 일에 1시간씩만 봉사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말벗들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네, 어르신들이라 또 좋은 이야기나 책을 읽어주면 네. 더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도서관 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소식은 드디어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연태까지 이제 오랜만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네. 거였죠. 네. 우리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좀 쉼을 주고 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그 고양시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신나는 문학놀이 교실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와우. 드디어. 네. 그래서 5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2주에 한 번씩. 네,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총 8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작은 도서관, 예다음 도서관 그 소개해드렸죠. 네. 거기서 합니다. 풍동 숲속마을. 이 단지? 네. 근데 본인이 직접 가서 그 신청을 해야 해요. 근데 벌써 거의 반이 찼다는 와, 어머, 중학생들이 소식이. 네, 대단하네. 직접 와서. 몇 명이 모집인가요? 10명. 10명. 얼마 안 돼요, 인원이. 이런. 네, 알차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프로그램이 아마 너무 좋아요. 왔나 제가 봐요. 제목만 어떤 들어봐도. 거 하는지. 제목 궁금하죠? 예, 소개해 주세요. 네. 예. 그 매 차시별로 1차시 행복 내 마음속의 저장. 네. 저장. 2차시
화내도 괜찮아. 정말? 애들이 나도 가고 얼마나 싶다. 그죠.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네. 3차시 나만의 이별 공식. 그래 친구들하고도 이러고 이때 되면 뭐 이게 약간 남자 그, 친구도 네, 있고 좀 그렇죠. 이런 거 있을 것 아. 같은데요. 또 4차시 내 마음이 가는 곳. 어디? 어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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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시 내 마음의 노래. 아, 이거 노래로 만드는 그럴 노래로. 것 같죠. 예. 이 작사자 이렇게 나오는 건가? 랩도 그렇죠. 만들어보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6차시 위로를 주는 레시피. 와우. 와, 혹시 어떤 레시피? 문학놀이 요리로? 레시피? 요리로? 7차시 내 마음의 친구. 친구. 친구 제일 중요한 시기죠. 그죠. 그럼요. 8차시 나를 담은 팝업북. 오. 그 안에 나를 어떻게 담을지 궁금합니다. 네. 진짜. 팝업북을 직접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그리고 네. 이렇게 하나의 결과물을 네. 이렇게 8번을 통해서 네, 이렇게 네. 나타나면 이 아이들이 크면서도 소중한 추억도 될 수도 있고 그럼요. 또 얘네들이 크면서 또 다른 팝업북을 계속 생산해낼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중고등학생 하면 공부만 하라고 막 집에서도 그렇고 부담감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마음을 힐링시켜주고 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학생들이 요 수업에 참여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재미있고. 저희 책을 볼 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정말 좀 보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결혼하고 재학하고를 보고 그쵸? 사실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습지 중심으로 보게 네.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할 때가 요 중고등학교 맞아요. 때 이런 문학이라든지 이걸 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아주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네, 중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어쩜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 놓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들의- 중학생으로 줄여놓고 싶다. 선생님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다 담은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꼭 프로그램이 계속 됩니다. 될 거예요. 될 네. 것 아니 같아요. 겨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와가지고 프로그램 없다고 그랬는데 또 이제 막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또 중학생 프로그램이 있고 계속 올라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해서 또 고등학생들을 네. 위한 프로그램도 네. 또 나와야 그러네요. 되겠죠. 네. 사실 네. 문학놀이는 아까 우리 레시피도 했지만 네. 뭐 남녀노소 그래요. 맞아요. 불문이죠. 네, 진짜 예. 그래. 나이 불문이에요. 맞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말 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벌써 반이 찼다니. 네. 자, 듣고 계신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서둘러서 빨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톡톡 심심 양양이 만들어가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찌기 톡톡. 마음을 통통 두드려지는 심통지기 심심.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뻥지기 양양. 방송 진행과 기술을 담당하는 최 PD.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다음 시간에는 더 꽉 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